자, 이번 시간에는 전 강좌에 이어서 세 번째 강좌로서 목재의 수급입니다. 목재의 수급, 이 강좌도 역시 산림자원의 경영에 관해서 기초적 개념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산림의 경영 실태, 이 단원의 가장 중요한 건 산림의 경영 실태입니다. 그 단원을 강조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재의 수급. 자, 우리가 이제 목재를 갖다 수급이라는 말은 이 뭐가 합쳐는 거면 이거는 목재의 수요와 공급이란 뜻이겠죠. 목재의 수요와 공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재의 수요다 하는 것은 이제 뭐라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디맨드, 즉 일단은 이제 수요를 갖다 보자로 하면 이 수요의 양상은 이제 시대적으로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수요의 양상이 시대적으로 다르다. 그럼 왜 그렇다고 볼 수 있냐면 고도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목재 수요가 많아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많은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배를 건조한다. 그거 뭐였죠? 목선이라고 했죠. 근데 요새는 배 목선 가지고 태평양 건너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요새는 뭐예요? 엄청 강도가 있는, 그렇죠? 철선. 자, 요새는 또 이제 그것도 압축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첨단 소재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든가 또는 자, 이 목재가 되던 것을 이제 대체 재가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철근이라든가 아니면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형태의 것도 역시 여기서 쓸 수가 있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목재에 대한 그 소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수요가 역시 어떻게 한다?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와서 그 목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 있어요. 자, 단지 뭐에 대한 것이냐면 오늘날 이렇게 큰 틀은 됐지만 이 건축용 합판이라는 걸 아시겠죠? 자, 목재에 대한 것을 다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이루어진 판넬 형태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라든가 펄프 종이라든가 또 섬유판 제조의 목재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 오늘날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그 펄프용 이런 것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와 관련이냐? 우리가 수요량하고 디맨드 수요량이라는 관점하고 일반적으로 시간적 개념을 본다면 이 수요량을 갖다 D라고 한다면 디맨드 수요량에 대한 개념을 보여준다면 시간적 관점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겠죠. 자, 다음 그럼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량은 틀린 거죠. 수요라는 건 디맨드 요구하는 것이고 요구하는 거고 수요량이라는 것은 거기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우리가 계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얼마면 얼마로 다 이루어지겠다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요량을 계산할 때 목재의 수요량을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 수요량을 계산할 때는 뭐와 뭐를 갖다 합쳐야 될 거냐면 그 국내의 소비량 플러스 여기는 국내 소비량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소비하게 한 거와 또 이 목재에서 만들어진 그렇죠? 목재로 해서 만들어진 이걸 가지고 수출량 이걸 갖다가 합한 것을 수요량이 계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당 그 1인당 목재 소비량은 0.2 세제곱미터, 선진국은 0.6에서 1.0 세제곱미터 비해 훨씬 적다고 볼 수가 있다. 볼 수 있어요. 0.6에서 1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중에서도 국내 소비량도 있겠지만 수출량을 많이 했던 것이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브루나이 같은 데서 목재를 수입해다가 합판을 만들어서, 그렇죠? 합판을 만들어서 수출하기 때문에 목재 수요량이 우리가 갔을 때 1000만 제곱미터를 갖다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합판을 만들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지겠고, 지금 와서 보면은 새로운 경쟁 국가가 등장했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력을 우리나라 많이 따라왔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쟁적인 국가가 등장한다든가 또 경쟁 약화로 인해서 합판 수출량이 뭐가 됐어요? 줄어들고 있죠. 자, 이 합판을 만들어서 수출했는데 그 경쟁력 때문에 수출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반대적으로 따지니까 수요량도 뭐가 되겠어요? 줄어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개 연간 목재의 수요량 중에서 대부분 국내 소비하고요. 대부분 국내 소비하고. 자, 수출용은 결국 얼마 정도? 2% 정도뿐이 안 돼. 그래서 요거는 과거에는 그렇지만 지금 와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2% 정도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정도뿐이 안 된다. 자, 이게 하나의 우리나라의 특색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량에 대해서 국내 생산된 목재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국내 생산된 목재량이 있는데 이 목재량을 갖다가 가져가서 이 목재를 갖다가 여기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건 터무니없이 목재량은 부족하죠. 그렇죠? 그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 연간 목재 소비량의 얼마? 그 87%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우리는 목재량을. 부족하니까 수입하고 있어요. 대개 87%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수험에 볼 때 국내 소비량 플러스 수출량이 수요량인데 그중에서 국내 소비량이 전부고 수출량은 2%뿐이 안 된다. 과거엔 올라갔던 것이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다. 경쟁의 약화로 인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국내의 목재량인데 그럼 목재량은 결국 뭐예요? 공급량과 관련된 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재에 대해서 그 수요량을 용도별로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럼요. 이걸 봐야 되겠죠. 용도별로 비교해보면 수익 목재가 있겠고 그럼 이 수입 목재는 뭐로 쓰느냐?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좋은 목재를 갖다 수입할 거 아닙니까? 그럼 좋은 목재를 수입하게 되면 대개 주로 건축이나 가구 자재로 쓰겠죠. 이거는 이제 건축이나 가구 자재로 씁니다. 그럼 이 같은 건축과 가구 자재를 쓰고 그러면 결국 따지면 일반 용재와 가져가는 것 구별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대신 국내산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을 일반 용재로 쓰고 있고 그러면 국내 것은 어떻게 될 거냐 맞죠. 국산재 소위 국산재. 우리나라 거는 그렇게 우수하다는 건 몇 가지 품목뿐이 없습니다. 사실상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이 갔을 때 뭐가 있느냐. 대개 보면 갱목. 갱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걸 보시세요? 갱목이란 말은? 자, 탄광에 채석을 하려면 터널 뚫어야죠. 그럼 붕괴되지 않도록 외곽을 써야 되겠죠. 갱목. 그 다음에 이제 펄프용. 종이 만드는데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수입재는 건축, 가구재 같은 일반 용도로 많이 쓰고 국산재는 갱목과 펄프용으로 다 쓰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관점이 우리 교재에 보면 산림청 통계에서 임업통계연부표로 보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수요에 대한 수요량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공급이 있어요. 목재의 공급.
공급이란 건 팔고자 하는 거죠. 아까 수요는 갖고자 하는 거랬죠. 그럼 수요량이라는 것은 가격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만족돼서 갖고자 하는 욕구를 갖다가 뭐라 했어요? 수요, 그걸 계산한 건 수요량.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 축적 면적 그 변천의 바탕을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목재 수급 계획에 의하면 국산재가 전체 수요량의 50%. 그러면 결국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라 볼 수 있어요? 결국 외국에서 들여야 된다는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목재가 우리나라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이걸 갖다가 국내 거 그다음에 수입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봐봐요. 이 수입이라는 것은 요새 세계가 자원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원 전쟁. 자 여러분들 요새 보면 뭐 쌩까꾸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알겠죠? 제가 여기서 뭐 정치적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과거에 뭐 12월에서 200캐리 이렇게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랬어요? 자원 문제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렇게 되지 않다. 요새 와서는 이 자원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 산림자원국도 자원보존과 국익이라는 걸 갖다 내세워서 자원보존과 국익을 내세워서 수출을 갖다 금지하고 있어요. 자원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수출을 억제한다는 얘기는 결국 수입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되다 보니까 결국 대신 경쟁력을 위해서 자기들이 뭐예요? 스스로 목재를 갖다 내는 게 아니라 그걸 가공해가지고 그 수출함으로써 원목 수입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우리나라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국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현실적으로는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 조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인공이냐 인공이 아니냐에 따라서 천연님, 인공님 그랬죠. 인공님을 가져와야 돼. 그럼 인공님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져와야 돼. 그래서 미리 우리는 뭐를 갖다 했어요? 해외 산림 개발을 통해서 가져야 돼요. 해외에서 이걸 통해서 가져야 되겠다 그러죠. 그게 보면 우리나라도 역시 우리나라에다가 산림 숲 가꾸기 그래서 뭐 퍼프 회사들이 뭐 숲 가꾸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산림 자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시험 문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수요량은 국내 소비량 플러스 뭐까지 한다? 수출량. 수출량 같은 거는 목재를 들여다가 합판 만드는 거. 그런데 오늘날 거의 국내 소비량이 되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용도별로 비교하면 수입 목재가 이런 쪽으로 쓰이고 국산재는 이런 목재로 쓰이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우리나라 어렵기 때문에 국내 거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그럼 그 이유 중에 뭐가 있냐? 오늘날 그 자원을 뭐라 할 수 있어요? 무기화하는 거죠. 소위 봤을 때 자원전쟁이란 말은 자원을 무기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뭐 합니까? 생산해서 팔겠다 이거 아닙니까? 가공해서 팔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가지고 안 되면 외국 나가서 산림자원을 조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수요 공급에 따른 종이 생산, 소위 우리가 쓸 종이 생산, 펄프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많이 쓰고 있지만 연도별로 보면 그 종이료 생산 현황을 갖다 본다면 가장 많은 상태에 놓이는 것이 퍼센테이지로 놓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본다면요. 시대가 변천할수록 많아지는데 대개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그 신문지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봐요. 그 전철, 지하철 이런 거 타게 되면 묵가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신문지. 그래서 우리가 신문지가 일상적으로 할 때 가장 높은 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가져가지만 일반적인 이제 판지로 해결한다는 판지.
종이 말고, 왜 종이의 용지지만 판지 중에서 물건, 산업화가 되면서 물건을 포장하게 한 뭐예요? 골판지라고 있죠, 골판지. 그렇죠? 뭐 여러분 라면 박스 그 대표적으로 몰아볼 수 있어요. 골판지 아닙니까? 이런 백판지, 일반 판지가 있는데 그 중에 되게 신문지라든가 골판지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중에서 이제 골판지가 더 많고 그다음에 이제 신문지 이런 형태로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이 생산량 가운데 대부분은 펄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 수입 펄프의 목재로 환산하면 결국 외재 수입량보다 더 많은 목재를 구입한 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여러분들 시험 문제와는 제가 여기 몇 가지만 얘기했던 그 부분만 아시면 시험지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3절에 있는 임업 경영.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가장 여러분들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되겠죠. 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도가 된다 얘기예요. 제 3절에 보면 임업 경영 주체, 그 다음에 임업 대상이 있습니다. 임업 대상. 자, 앞에 있는 서론 중에서 지금까지 한 서론 중에서 뭐 전 세계 상황, 우리나라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알겠죠? 수요 공급, 종이, 요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도 이 총론 파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파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가장 여러분들한테 이 파트가 중요한 파트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각종 시험 문제에서 이 파트가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임업을 경영한다. 그럼 경영 주체가 있는데 이 경영이다. 그런데 경영의 단계는 어떤 단계가 될까? 우리가 한번 피상적으로 한번 봅시다. 경영 단계. 그럼 임업을 경영한다. 그럼 경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재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임업이란 건 나무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심어야 되겠죠. 그럼 심는다는 건 식수를 한다는 거, 식수. 심을 식자. 뭐 물 먹는 게 아니라 식수.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수를 해서 이제 나무를 길어가지고 조림을 해서 벌채, 나무를 자르죠. 그러면 이제 벌채했으면 이것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가서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나가서 뭐 시킨다? 가공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 갖다가 가공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경영하는 하나의 모티브라고 볼 수 있겠죠. 모티브는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그럼 도대체 이 단계인데 도대체 임업 경영이란 무엇인가? 임업 경영이란 무엇인가? 그럼 임업 경영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일정한 목적이 있죠. 그렇죠? 그럼 이 목적 달성을 가지고 이 궁극적 목적이 바로 뭐냐? 이 목적은 임업 생산이요. 임업 생산입니다. 소위 우리가 쓸 때 임업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조직하고 그 일련에 조직하고 활동하는 작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조직하고 활동하는 작용, 이걸 갖다가 경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임업 경영이라고 해요. 이 자체를. 그러면 임업 경영이란 말은 결국 경영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임업 생산 활동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단순히 여기 봐요. 이런 활동이 없는, 이 활동이 없는 소유만 가지고는 임업 경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임업 경영이란 건 이런 일정 목적을 위해서, 임업 생산 목적을 해서 조직 활동하니까 소유만 가지고는 임업 경영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임업 경영을 하려면 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생산하려면 제일 먼저 대한민국의 뭐든 간에 가장 근본적인 재원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중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노동과 여러 가지 자본재를 가져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쓴 것은 노란 걸 썼습니다. 그러면 이 노동과 여러 가지 자본재가 있다. 그래놨습니다. 그 우리가 자본재 같은 거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자, 묘목이라든가 비료, 약재, 임도, 산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운재료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기계, 기구, 이걸 갖다 뭐 얘기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조직 활동이라는 건 인푸트, 즉, 투입을 해야 되겠죠. 투입. 그래서 투입을 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뭐 합니까? 투입을 했으면 이걸 갖다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조림. 그렇죠? 조림. 또, 육림, 나무를 기르어야 되겠죠. 나가서 벌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걸 통해서 투입했으면 여기에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산출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활동이란 말이야. 그 이때 이 산출은 뭐가 돼야 될 거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우선 제일 먼저 목적이니까 목재가 산출돼야 되겠죠. 그 목재 외에 또 뭐가 있겠어요? 하나의 임산물. 이게 있겠죠. 임산물. 그럼 결국 여기 봐요. 임업 경영의 목적이 일정한 목적이라는데 그 목적이 바로 뭐였어요? 임업 생산은 결국 뭐예요? 목재와 임산물을 산출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산하는 것이구나. 이걸 산출한 건 생산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임업 경영이에요. 그래서 임업 경영이란 일정한 목적 가지고, 그렇죠? 일정한 목적 가지고 임업 생산을 위해서 조직 활동하는 작업이다. 그럼 거기는 뭐가 있어요? 노동과 자본재 같은 걸 투입해야 되겠죠. 투입이란 건 뭐였어요? 조림, 육림, 벌채. 그럼 산출은 목재, 임산물. 산출은 생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임업 경영이라고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업 경영의 주체가 있습니다. 임업 경영의 주체. 그러면 임업 경영이라는 말은 결국 임업 생산을 하는 그 주체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임업 생산하는 주체. 생산 주체를 얘기해요. 그 여하튼 임업 생산 주체는 우리가 뭐 개인이 됐든 어떤 회사가 됐든 예를 들어 공공 말고 일반적인 단체가 됐든 단체는 뭐 학교라든가 학교도 있겠고 뭐 종교도 있겠고 이런 단체가 있고 또 공공기관 시, 군, 지단체 같은 시, 군도 있겠고 그렇죠? 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 그 다음에 나가서 뭐가 있겠어요? 국가, 시군, 도. 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소위 경영 목적을 뭐에 의해서 볼 수 있어요? 경영 주체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 주체가 구별돼야 할 이유는 이 생산하고 있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유림, 사유림 이렇게 있잖아요. 국유림 하는 건 공산사회국가, 사유림 하는 건 자본주의. 그러나 그 중에서도 뭐 때문에 목적이 다르다. 그래서 국공유림 같은 거는 공익 목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 내용이 거기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그럼 목적이 어떤 목적이 다르냐?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영 목적이 이들이 갖고 있는 주체가 갖고 있는 생산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 그러면 원래 제일 먼저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목재 생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목재 생산 플러스 자 뭐를 더 이들은 그 공공성을 강조하잖아요. 공익성.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외에 재정 수입, 수입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정 수입. 또 나가서 국민 복리 증진.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여기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 결국 공익성을 강조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게 되는 거죠. 그럼 요것이 바로 여기고, 회사 단체, 소위 우리가 쓸 때 일반적으로 회사 같은 경우, 회사는 왜 이걸 갖다 가져갔느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펄프 회사 같은 경우, 소위 제지.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여기는 원료의 원활 공급. 원료라는 것은 뭐예요? 재지. 우리가, 제재. 목재,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료로 쓰고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재, 목재 재료, 제재, 그 다음에 제지, 종이를 위해서 가져가는 거다. 그 다음, 개인은 왜 가질까? 거의 우리나라는 개인이 많다 그랬습니다. 사실상 보면. 그러면 이 개인이 갖는 것은 소득, 개인, 소득 향상 이런 게 있겠죠. 개인의 소득 향상.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 향상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우리는 조상을 숭배하는 이런 입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 향상 소득 이걸 위해서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 이와 같이 경영 주체가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게 우리나라 산림 경영 실태. 그렇다면 이제 산림을 경영하는 실태, 주체가 어떻게 경영하느냐, 경영하는 실태를 이제 공부해 봐야 되겠죠. 이건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산림 경영 실태를 보면은요, 미리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산림 경영 실태를 본다면, 뭐가 많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가장 많은 것은요, 사유리입니다. 자, 미리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사유림. 사유림이 가장 많습니다. 그 같은 사유림을 갖다 기점은 사유림이 거의, 우리가 봤을 때, 70% 정도, 약 70%라 잡읍시다. 숫자가 정확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유림 자체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 이 중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국유림이 차지하고 있어요. 국유림이 각 약 22%. 22%. 그 다음, 공유림 있죠.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 공유림이 8%. 요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자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시험에 출제됐던 걸 볼 수 있어요. 숫자자는 약간 공유림 같으면 22.9다 이런 말인데 그런 말 필요 없고. 그러면 이 경영 실태를 보니까 그럼 국유림은 어떻게 경영하고 공유림은 어떻게 경영하고 사유림은 어떻게 경영하나 이걸 봐야 되겠죠. 왜? 앞에 얘기했던 건 목적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국유림부터 봅시다. 국유림. 자, 이거는 소위 우리가 봤을 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관점이죠. 국유림. 그럼 이 국유림을 다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와 뭐로 다 구분하느냐, 이걸 구분하는데, 그 구분하는 건 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겠는가? 그래 본다면, 요것이,
양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소위 우리가 쓸 때 소위 이걸 갖다가 대부 교환 매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사실상 봤을 때. 그러면 뭐와 뭐로 다 나눠질 거냐면 그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련한 법률 여기를 본다 할지라도 요존 국유림과 요존 국유림과 불요존 국유림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존 국유림과 불요존 국유림으로 나눠져 있다. 요존, 존립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존립이 필요하다. 요한다. 뭐가? 존립이 필요하다. 뭔가 좀 보존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닙니까? 그럼 이거 임업 경영 대상 자체가 결국 누가 관할할 거냐? 이거는 존립이 필요하니까 개인한테 넘길 수 없고 이거는 산림청 관할입니다. 산림청이 관할해요. 그럼 이 산림청 관할에 지방 5개의 지방 산림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산림청 관할하에 뭐가 있느냐? 5개의 지방 산림청. 예를 들어서 뭐 어디는 지방 산림청이 없느냐? 만약에 이럴 때 저 지방 도시로서의 청주는 없고 충주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가서 27개의 국유림 관리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존 국유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존 국유림이란 말은 우리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본다면 또 요존 국유림에 대한 의미를 잘 정리하고 있어요. 그 법전에 보면 뭐냐? 요존 국유림은 산림 경영의 입지 임지 확보. 자, 산림 경영 임지를 확보한다. 임지 확보. 또 임업 기술 개발 학술 연구. 학술 연구. 자, 이걸 위해서 뭐가 있냐면 이걸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그다음 나가서 여러분들 뭐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성지라든가 사적이라든가 또 문화재 이런 문화재 및 생태계 보호. 보호. 또 상수원 보호. 상수원 보호. 이런 것을 통해서 국익의 국가적 이익, 즉 우리가 쓸 때 이 국익에서 소위 공익이죠. 이 공익상 보존이 필요한 산림이다 이거죠. 그걸 갖다 요존 국유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존 국유림. 그래서 요존 국유림 앞에는 영구히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국가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가가 소유하는 거다.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고 목재 생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업에 대한 소위 목재 생산에 대한 것과 공익증진에 대한 산림이다. 근데 이런 것은 절대로 감수시켜서는 안 되겠죠. 이게 요존이니까 존립을 해야 되니까 절대로 감수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국유림 그 경영 및 관련한 법률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그에 반해서 불요존 국유라는 것은 요존이 아니불자 아닙니까? 요존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국가가 소위 이게 자체가 바로 뭐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산림청이라는 건 큰 의미에서 누가 관장하는 겁니까? 국가가 관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이 국유림이 위치하는 그 위치한 누구한테 볼 수 있냐면 위치한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합니다. 요즘 국유림은.
그 이 불요준 국유림은요, 이게 저희 우리가 했을 때 이와 같이 공익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불요준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말 그대로 우리가 대부 매각 교환, 그렇죠?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주는 거, 이게 대한 사건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서 이 국유림을 갖다 불화한다 그러면 어떤 걸 하든 불요전 국유림을 불화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재정 확보를 위해서 매각하겠다. 그러면 얘는 매각 대상이 못 돼. 근데 얘는 매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불요전 국유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외에, 타 부서에서, 다른 타 부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타 부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아니면 뭐 교육과학기술부.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국방부. 왜?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있어요?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위해서 그 소유하고 있는 국유림이 있다.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쉽게 얘기하면 요전 국유림은 국가가 뭐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경영 관리하는 살림으로서 가져야 되겠고, 불요전 국유림은 국가가 가져가지만 지방세 위임해줘서 민간한테 여기 봐요.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사건 설정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국유림을 이렇게 구분하지만 이거에 대한 경영 실태, 어떻게 경영되느냐 볼 수 있겠죠. 자, 구분에 의한 경영 실태. 자, 나가도록 해봅시다. 경영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는 국유림 전체 산림 면적의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다면 여기 이미 얘기했죠. 몇 퍼센트?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축적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국유림이 22%를 차지하고 있고 근데 대개 보면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오지에 있어요. 오지란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뭐를 오지라고 해? 인적이 드물고, 그죠? 개발되지 아니하고, 엄청 떨어져 있는, 산지를 갖다 오지라고 그러죠. 오지 위치했고. 이렇게 오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대부분 뭐로 가냐면 화렵수로 돼 있어요. 대부분 화렵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오지에 있고 대부분 화렵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될 것이냐면 이 화렵수는 실제로 제적에 따라서 연면적에 대한 벌채량을 갖다 본다면 자, 뭐가 있어요? 경영 상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벌채를 통해서 아까 경영하는 거죠. 경영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죠. 투입해서 산출하는데 그 경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영 상태가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방산림관리처 자, 이 국유림은 누가 했어요? 이 산림청 중에서 지방산림청이 그 관할하는 면적이 있는데요. 대개 8에서 41만 헥타르 정도가 돼요. 외국의 1에서 2만 헥타르에 비해서 본다면 엄청 넓은 면적을 집약적으로 경영관리가 어렵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집약적 경영관리가 어렵다. 이것도 문제되는 겁니다. 다음 국유림을 개발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얘기할 때 투입해서 산출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투입해서 산출하는데 제가 뭐라 볼 수 있어요? 투입을 한다. 그러면 투입은 종자라든가 묘목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약재라든가 또 임도, 기구 이걸 투입한다 했죠. 그럼 여기 보면 뭐 있어요? 국유림에도 이걸 갖다가 개발하려면 임도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와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재정적 수입을 우리가 참 어렵죠. 그래서 특별 회계로 관리 운영하는데 특별 회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임목벌채 매각을 지향하고 산림청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산림관리청이 자 벌채를 직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국유림의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느냐? 그 보충에 돼 있죠. 첫째가 목재 생산이고 두 번째 임도. 임도란 말은 뭐예요? 산림을 이용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로죠. 그렇죠? 이것이 임도. 그래서 임도는 산림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산. 치산. 그래서 이 산을 다스린다. 그럼 뭐가 있어요? 국유림 같은 데에 대해서 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사방사업. 이렇게 해서 되게 분산적인 사방사업 제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업수지. 특별하게 속한다 했죠. 독립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국유림 경영은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다면 경영 실태는 또 이렇게 됐다 보면 이제 두 번째는 공유림입니다. 공유림. 그러니 공유림은 대개 구분 자체를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 자체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요. 뭐가 있냐면 도유림 있고 도에서 하는 도유림 있고 우리가 도에서 관장하는 도유림. 그다음에 군유림이 있어요. 군에서 담당하는 군유림. 제가 이제 담당이란 말 썼지만 그들이 결국 뭐 했어요? 경영 관리를 담당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유림에 대해서 사업소가 있는데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돼서 다 산림당 경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유림 있습니다. 대개 공유림 계획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대개 경영 실태가 안 좋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건 이 공유림은 몇 퍼센트에 불과해요? 8%에 불과하다. 볼 수 있어요. 8%. 자, 그래서 우리가 48만 8천 헥타르 이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공유림에 대해서 이 경영하는 주체가 누구냐? 보면 경영 주체가 누구냐? 여기 도지사가 있겠죠. 여기 뭐 있어? 시군. 그러니까 도지사가 있겠고 시장 군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공유림은 대부분 지방자치가 의욕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참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의욕이 없다는 얘기는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도유림 제형 대부분 공유림이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림을 모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시범 경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정 수입 확보를 해가지고 국민의 세금에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쪽으로서 필요한 만큼 뭐가 되겠어요? 국임을 무상양해하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일각적 한마디로 해서 경영을 합리적으로 체계화시킬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면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산림경영 실태 중에 사유림이 하나 남았습니다. 자. 제가 이 사유림을 지우지 않고 있죠. 왜? 퍼센테이지를 갖다가.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사유림. 가장 많다 그랬죠. 소유 자체를 본다면 사유림. 그래서 이제 사유림은 이걸 갖다가 소유를 갖다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그 규모에 따라서 그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름에 소유 규모에 따른 분류가 있다 볼 수 있어요. 이거는요. 소유 규모에 따른 분류를 한다. 규모에 따라 분류한다. 그럼 결국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주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농가 임업입니다. 자, 첫째가 농가 임업. 대개 이제 농가 임업이라는데 이거는 대개 얼마 전에 5헥타르 미만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럼 5헥타르 미만에 대해서 가자는데 이거는 결국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목재 생산보다는 이쪽보다는 오히려 더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되게 우리가 조상의 묘를 갖다 한다든가 아니면 또는 농사를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다 쓴다든가 이런 쪽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주, 산림의 그 산주라 그러죠. 산림 주인 산주에 거의 얼마 정도에 달하고 있냐면 90% 정도가 대개 산주의 90%가 농가 임업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고 이거는 이제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위 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참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업 임업이 있습니다. 부업. 그럼 부업 임업은 5헥타르에서 얼마냐? 이건 30헥타르까지. 30헥타르까지. 그러면 여기는 대개 산주의 얼마 정도 차지하면 9% 정도. 자, 이게 90이라 얘는 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개 뭐라 볼 수 있냐면 다른 사업을 하면서 임업 투자. 이건 다른 사업을 하면서 걷다가 플러스 임업 투자. 결국 이게 주가 되고 이게 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겸업적 임업이 있어요. 겸업적 임업. 이 겸업적 임업은 얼마를 기점하면 30헥타르에서 100헥타르 미만을 기점을 하겠죠. 이게 산주에 대개 0.6% 정도가 됩니다. 0.6%. 그러면 대개 0.6%의 기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겸업이란 말은 뭘 갖다 볼 수 있으면 거의 비중적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림을 농목축업 그 밖의 산업에 종사하면서 주업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림을 갖다가 농목축업 그 밖의 사업 이거는 사업과 더불어서 여기 있는 소위 뭐를 갖다 할 수 있냐면 그 종사하면서 주업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임업 경영한다. 그러니까 얘와 같은 비중이 같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겸업 임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개 우리나라 살림의 핵심을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요. 이거는 기술 지원이 필요하겠죠. 경영하도록.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가 있느냐? 주업적 임업. 그러니까 이 임업을 주가 되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말과 이 말처럼 이건 농업 대개 보면 다 이제 농사지면서 그냥 부수적으로 하나 갖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인데 목재 생산 외에 이런 걸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고 이건 주가 바로 임업 생산을 그럼 얼마냐? 100헥타르 이상을 갖다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대개 얼마 없어요.
0.1%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 하는 사람이 되게 뭐가 있어요? 이거 가장 의욕 가지고 하는 사람, 되게 독립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살림에다가 거의 주조로 투자하는 사람. 그럼 이건 거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또는 투자, 유치,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를 갖다 보면 이제 그 내용을 결론적으로 본다면 요것이 농가 임업이죠. 5헥타를 기점으로 하죠.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협업을 권장하고 부산물을 생산하게끔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가 임업은 5에서 30헥타를 기점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다음이죠. 그러면서 여기는 뭐냐, 경영 기술 지도와 재정 지원. 요것도 경영 기술과 기술 지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주업을 하는 것은 결국 재정 지원과 투자 유치를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럼 우리나라 산림 전체의 70%가 뭐다? 앞서겠죠? 사유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유림이 근래 와서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유림은 대개 경제처럼 개인, 회사, 단체 아닙니까? 또 문중, 종교 이런 데 절대 다수가 개인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중에서 농가 비율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행한 것이 결국 산림자원과 임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단에서 꼭 알아듣고선 산림의 현황, 그 다음에 여러분 효용, 알겠죠? 그 내용과 더불어서 경영 형태, 대부분 우리 경우는 농가 임업이었다. 그래서 이것의 문제점, 또 우리가 봤을 때 임업 경영의 주 목적이 무엇이냐? 임업 목재 생산이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 국이름의 경영 실태 이런 거라든가 또 나가서 임업 계열화. 그래서 제일 먼저 식수, 벌채, 이용, 나가서 가공까지 과정을 계열화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임상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뭐다? 침엽수림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소유의 비율은 사유림이다. 이 정도만 공부해두면 여기는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를 맞춰주세요. 그러면서 산림 소유에서 국유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캐나다다. 이렇게 부수적인 것까지만 이해해두면 이 단어는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3강좌에 걸쳐서 제1장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단어는 제2장 임업경영 특성과 경영 소유에 대해서 다음 강좌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